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 협회장 전하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평사학습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 공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평사학습 공동체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평생교육의 길을 벗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협회장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협회장의 일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장을 다 역임한 다음에는 다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평사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은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의 정규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평생교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평생교육사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실제로 평생교육사 직무 분석에 의하면 평생교육사의 큰 직무가 총 9가지 정도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세부 과업이 7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앞서 직무로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획과 운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고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변화 촉진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평생교육사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바로 평생교육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평생교육사 직무 분석을 할 때 이 변화 촉진이라고 하는 직무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변화 촉진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마음,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계시는 분이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아마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못지않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유망직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평생교육사가 취업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평생교육 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평사학습 도시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의 평생교육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평생교육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직까지 이 평생교육사의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일자리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평생교육에 대한 이 요구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도 이 평사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평생학습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요. 그 반면에 평생교육사를 위한 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실제로 이 평사학습 도시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들은 대부분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변화, 우리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업무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이런 평생교육사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교육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전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평생교육사협회는 일반 시민단체일 뿐입니다. 저희 협회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업무와 보수교육, 연수 등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응집하고 결집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는 어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냥 사단법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는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저희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평생교육법에 명시되는 법정단체가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처우가 열악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저희 협회가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쉽게 직장을 구하고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마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을 통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평생교육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사가 그런 마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에서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분명히 희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그 마을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다양한 영역과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은 또 영역과 영역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평생교육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영역을 만났을 때 그 갈등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담과 어려움이 고스란히 평생교육사의 몫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들이 직업적 안정성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힘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대도시와 이 중소도시를 비교하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워낙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영역과 영역 간의 경계가 여전히 분명해서 자신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중소도시로 가게 되면 그러한 영역과 영역 간의 경계가 이제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들에게 요구되는 역할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서 평생교육사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마을과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 다른 영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도 많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단순히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사들의 모습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은 삶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곳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과 배우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평생학습은 다시 배우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터에서 나의 일상이 배움 그 자체이고 배움 그 자체가 살아가는 것인 그런 삶이 지금 이 시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전유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마을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